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김용현 국방장관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우리 군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잘못된 것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규모와 기간 그리고 임무를 고려해서 개별 차원의 파병은 그거는 이제 국회 동의 없이 장관 승인하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 방침에 반발은 북한이 아닌 의회 곳에서 지금 맞습니다. 터져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사성 장군 출신이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국회 동의 없이 파병을 하면 국방부 장관을 탄핵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김병주 의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살상무기나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의 절대적인 반대도 살상무기를 보내거나 파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외국과 공모해 대한민국의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은 형법 제92조 외환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만약 윤석열 정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파견을 보낸다면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강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김용현 국방장관의 목소리와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가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 아니다. 충분히 국회 동의 없이도 개별적인 파견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병주 의원은 그렇지 않다. 국회 동의 없이 한 명이라도 보내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고 법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태 의원님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게 헌법 60조하고 국군의 이제 해외 파병 훈령의 해석의 영역이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여야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헌법 60조에는 상권 분립 차원에서 국군의 해외 파병 파견에 있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요. 이 국군의 해외 파병 훈령에는 개인 단위의 파견일 경우는 장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여야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네. 이 부분을 있어서 정쟁의 여지로 보지 말고 원론적으로 또 합법적으로 또 저희가 절차를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이야기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지만 이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이 이제 드론에 취약하다는 말씀을 맞습니다.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드론 작전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이런 합동 훈련을 갖고 있는 합참 예하의 이 드론을 이용으로 한 최초의 전 세계 부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부대가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드론 기술이나 이런 드론 작전에 많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서 실제 북한군의 양상이라든지 현대전에서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할 필요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방부가 민주당을 설득하거나 여당도 야당의 동의를 얻어서 정식적인 그런 동의를 받고 네. 참관단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김용태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뭐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니까 뭐 정치권에서 정쟁의 이슈는 사실 아니다라고 국민들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김용태 의원의 목소리를 민주당에서 좀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네요. 일단 뭐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3년째예요. 그리고 지금 전쟁이 종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일주일 이후에 대선을 치릅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지난 3년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났던 드론이라든가 현대전, 전차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실은 여야가 협의해서 진즉 보냈어야 돼요. 네. 지금 너무 전쟁 말기에 지금 이런 논의들이 급작스럽게 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또 러시아가 지금 북한 파병으로 인해서 뭐 핵잠 기술을 주는 거 아니야, ICBM 기술을 주는 거 아니야 우려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개별적인 군대라 할지라도 파병을 하고 국정원 직원들을 파병한다라고 한다면 러시아와의 적대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과실은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북한 파병이 이미 상당히 논의됐던 부분들인데 너무 안보 이슈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게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표하는 거고요. 네.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여야의 안보가 어디 있어? 안보 위협에는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만약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야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설전 의원님, 설전 변호사님, 이 지금 헌법이랑 국방부 훈령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헌법에서는 파견의 동의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훈령에서는 해외 파병 동의 없이 국방부 장관 결정하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헌법과 훈령 이렇게 상충될 때는 뭐가 더 우선하는 겁니까? 당연히 이제 헌법이 우선하기는 합니다만은 진짜 헌법에 지금 60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해외 파견에 대한 것인데 이것은 이제 파병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투 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방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훈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규모 또는 중규모의 어떤 부대 편성이 아니라 어떤 이런 전투 상황이라든지 북한의 어떤 북한이 지금 전투에 임하면서 발생하는 기존에 우리가 북한군을 직접적으로 전투 현장에서 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습득을 위해서는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뭐 몇십 명 단위 아니면 몇백 명 단위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정도의 파견까지는 뭐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민주당이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면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파견과 파병을 좀 혼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김병주 의원은 파병은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쪽 다 서로 맞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병주 의원은 이것을 그냥 파병은 원칙적으로 헌법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국방부에서는 당연히 이건 파병이 아니라 우리는 모니터링단을 보내려고 하는 건데 아마 김병주 의원도 이거 내용 아실 거예요. 그러게요. 네, 아실 거라 생각을 들고 하지만 지금 뭐 야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뭐 헌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데 뭐 충분히 저는 뭐 김병주 의원이 사성장군 출신인데 이걸 모르지는 않으실 거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김학재 의원님? 그러니까 파견이든 파병이든 이 헌법의 제60조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 파견 군인에 대한 실질적으로 신체적인 위협에 대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파견과 파병했을 때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갖는 그런 지위와 역할 이것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총체적인 결정을 하는 고도의 정치적인 결단이거든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헌법에서는 대통령한테 부여했고 이런 정치적 결단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와 함께 이제 협의하고 결정을 내리라는 것이 이제 헌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설 변호사님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파견과 파병 분명히 다르겠지만 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행위에 대해서도 야당도 충분히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부 장관께서도 물론 훈령에 따라서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야당 의원들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설득하신다면 여야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훈 의원님, 이 김병주 의원이 파견인 걸 알면서 파병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 파견단이 현지에 가서 실제로 뭐 신문조 역할도 하고 사실상 이제 파병군 역할을 할까봐 우려돼서 미리 경고를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정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니터링단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조직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뭐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파병 정도 수준이면 당연히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순수하게 뭐 군인이 아닌 민간인, 그러니까 뭐 기술 전문가들이 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파견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조금 실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급하거든요. 북한군이 파견됐으니까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무기도 지원해주고 살상 무기 지원해주고 뭘 바라는 것인데 그런 걸 좀 부추기는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무리 급해도 좀 미국 대선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또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시가 급한데 뭐 대선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참관단 파견하자 이렇게 거론을 하자 뭐 김병주 의원의 목소리도 나오긴 하지만 그 이전에 이재명 대표부터 사실 고문 기술이라는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꺼내들면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비난의 수준에 가깝죠. 그 목소리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국정원이 북한군 전쟁포로들 신문을 하기 위해서 신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은 명확하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문기술 전수다라는 황당한 말 대신에 북한 참전에 대해서 북한을 상대로 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사실 근거도 없는 주장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런 목소리를 냈을 때 노리는 건 아마 정쟁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용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갈라치기를 염두에 두고 생각했다라고 해요. 고문 기술이라는 표현 자체도 뜬금없지만 저 고문 기술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왜 우크라이나 참가한다는 이 말을 갖고 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언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라든지 많은 여야의 의원들조차도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가 과연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이 한 말이냐라고 할 정도로 좀 많은 공감을 얻지는 쉽지는 않은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응현 변호사님 그리고 실제 오늘 또 저렇게 얘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접경지대를 간다고 하거든요. 네. 약간 좀 상충되는 행동과 말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왜 그렇게 지금 이 파병에 대해서 북한 파병에 대해서 입장을 하느냐 그 부분이 조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화살을 돌리는 그런 정치적인 액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천하고 강화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경 지역이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대북 방송에 맞서서 북한이 대남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고통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이 현 정부의 강경 대북책으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이런 모습을 강조를 하면서 왜 그 민주당에서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을 좋아한다, 전쟁광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아마 그런 비난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런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조금 과하게 말씀하신 것 같긴 해요. 네. 다만 이제 과거에 국정원이 고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꼭 북한군군 신문조를 우크라이나까지 보내서 좀 긴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정치적으로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오물풍선 부분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대통령실 청사 앞까지 오물풍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GPS까지 달아가지고 위치를 정해서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거 정확히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네. 그런 부분들도 실은 심각한 안보 위협이에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투입된 것보다도 더 심각한 위협일 수 있거든요. 무인기가 날아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방부의 준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군사적인 준비를 방어 체계를 확실히 갖춰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대책은 있습니까? 민주당 사실 저렇게 비난과 비판은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뭔가 국민의힘 혹은 정부에서 하는 지금의 어떤 모습 그리고 참관단 보내야 된다는 게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보내지 말고 그럼 방금 말씀해 주셨던 오물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방향도 좀 제시를 해줘야 그다음에 국민들도 그럼 그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의 여지가 있지 그냥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게 국익을 위해서 좋을까요? 난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는 윤석열 정부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먼저 이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고 그리고 이건 좀 소규모로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것보다는 국정원 간사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간사들과 국정원과의 대화라든가 이래서 은밀하게 좀 준비를 해서 그게 대국민 메시지로서 좀 발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은 마치 언론상에서 여야가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 좀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방향을 정해도 이게 좀 중심을 잡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당연히 협조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실에서 명확한 대응책, 즉 국방부에서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